이번 비상계엄이 즉흥적이었고 우발적이었고 이럴 수가 없다. 우발적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저는 너무 적흥적이라는 하지만 거죠. 이거는 기분 내키는 대로 한 것 아닌 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전 변호사님도 이건 위헌적 요소가 있고 위법하다 이런 부분은 동의하시는 위헌 위법적인 요소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다만 내가 그 주장하는 겁니다. 최소한 계엄 해제 요구권을 보장을 해주가 있었고 본회의가 열렸단 말입니다. 계엄이 어떻든 그것이 나중에 특전사령관이 이 지시를 받은 대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가 보장이 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떻든 본회의가 보장이 돼서 계엄 해제 요구권이 190명 전원 일치로 가결이 됐고 거기는 국민의힘 의원 또 18명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가결이 됐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게 윤 대통령이 그걸 수용해서 다시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 비상계엄 자체를 해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편은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하니까 윤 대통령이 바로 해주지도 않고 좀 시간이 걸린 측면도 있어요. 아니죠. 국무회의를 열어야 그것도 절차가 있는 거니까 곧장은 못하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당시에 계엄군이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와서 본회의장을 점거라도 했다면 끌어내리지는 않더라도 점거라도 했다면 당시 각 정당의 표결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계엄이 쭉 가는 거고 당분간은 그게 언제 끝날 또 다시 표결할 기회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 번 계엄이라는 게 돌아가다 보면 어디로까지 갈지는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경과 과정으로 봐서 본회의는 보장이 됐고 계엄 해제 요구권은 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그걸 수용을 했고 그래서 6시간만의 일종의 해프닝처럼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과연 내란죄가 성립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부터 다루보시죠. 나는 그래서 내란죄는 성립이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그 불법적인 그 요소가 다분히 여기저기 산재한다고 해서 이 비상계엄 자체가 나중에 무효를 다툴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처음부터 이게 무효였다 이게 다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단은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그리고 계엄 해제 요구권이 가결이 되고 윤 대통령이 그걸 수용을 했다. 그러면 헌법적 틀 안에서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란죄가 뭔가 하면 국토를 참전하거나 아니면 국헌 문란입니다. 국헌 문란, 헌법 자체를 문란해서 가는 헌법기관들 혹은 국가의 주요 기관들을 국회도 헌법기관이고 기능을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폭동을 했다는 거예요. 성관위, 국가 대표적으로 이번에 점령을 하려고 했던 것이 성관위와 국회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서 기능을 못하도록 뭐 마비를 시켰다. 이것이 목표였다면 그럴 수가 있는데 어떻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결을 시켰고 그걸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헌법적 틀 안에서 적어도 헌법의 명령은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헌법의 명령을 다 따랐는데 어떻게 내란죄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렇긴 할 것 같긴 해요. 나는 그래서 내란죄는 난 성립이 좀 안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걸 딱 이 비상계엄을 두고 이것이 과연 헌법적 틀 안에서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 요건을 갖추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내란죄는 아니어도 최소한 직권남용 거의 형법 123조거든요. 이 직권남용은 해당이 된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내란죄는 경찰이 수사사항이에요. 검찰은 수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은 검찰도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찰은 오히려 직권남용과 내란 이게 보면 같은 그 범위 안에 있는 그런 어느 쪽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범죄인 것 같으니까 우리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 서울지검에다가 배당을 하고 수사를 해라. 이제 경찰도 수사하고. 그러니까 전 변호사님 일단 위헌 위법적 요소 있고 그러니까 위헌적인 요소를 치우더라도 최소한 법적으로는 직권남용. 직권남용은 되지 않겠느냐. 위법한 그게 있지 않을까.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퇴임을 한 뒤에 이건 뭐 직권남용은 재임 중에는 소출을 못합니다. 기소를 못해요. 기소 불가능한 범죄니까. 다만 퇴임을 한 다음에 이 문제에 있어서 정치권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는 아마 사법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일단 내란죄는 아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워낙 내란 주장을 많이 하니까. 반론만 제가 한 번만 제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란죄라는 게 꼭 목표를 달성하지 않더라도 물론이죠. 음모를 짜거나
기획을 하거나 시도만 하더라도 대법원 인정한 아니 뭐 판결이잖아요. 내란죄 같은 경우는 예비 업무부터 다 처벌을 합니다. 예비 업무만 돼도 처벌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윤 대통령이 했던 예. 첫 번째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내란죄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예. 우리 헌법교과서 딱 펼쳐보면요. 심지어 과거에 이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무려 그 4억 5천만 불입니까? 그 엄청난 돈을 줬잖아요. 방북의 대가로 줬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 돈을 준 것도 고도의 통치행위다. 나중에 이런 식의 판단을 많이들 했단 말이에요. 예. 뭐 대부분에서 판결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고도의 통치행위 아니겠냐. 그래서 가령 통치권자가 내린 결정은 그것이 좀 그 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대부분은 이제 고도의 통치행위 이쪽을 많이들 몰아가요. 헌법학자들이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에 가령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꼭 요건을 하나씩 다 따지고 요건 이거 하나 틀려서 빠졌으니까 이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이고 당신 내란죄다. 이런 식으로 아마 앞으로 그 비상계엄 자체는 예. 판단이 좀 더 수월하죠. 왜냐하면 내란죄 여부는 좀 더 예. 따져볼 지금 문제는 전변하는 말씀이 있는데 비상계엄에 비상계엄 선포 요건만 다 맞으면 내란죄가 될 리가 없죠. 근데 위헌적인 요소는 예. 좀 더 색깔이 훨씬 더 짙은 것이 위헌이고 아닌지. 불법적인 요소가 예. 그 선을 넘어버리면 예. 그건 이제 불법적인 그 선포가 되는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당장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지 않겠느냐. 위헌 쪽이 예, 확실해지면 국토를 참질하는 아니더라도 예. 국헌 문란 폭동 행위가 아니냐. 아. 예, 그 내란죄 구성요건이 그렇습니다. 국토를 참질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다. 그래서 가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으면 이건 내란죄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란죄다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건 내란죄는 아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내란죄라고 하면 지금까지 살아남을 대통령들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굳이 이것뿐 아니라 수많은 대통령의 결정들이요. 보면 헌법적 혹은 법률적 요건을 다 갖춘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했습니다.